지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청운맨션 302호에 살고 있다. 30년이 넘은 이 건물은 낮에는 그저 평범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였지만 해만 지면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길게 늘어진 복도는 형광등 하나가 나가면 옆집 현관문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고 한 박자 늦게 켜지는 센서등은 늘 지수의 등 뒤에서야 뒤늦게 불을 밝혔다. 지수는 혼자 산 지 3년 차다. 웬만한 일에는 무뎌질 법도 했지만 최근 들어 복도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 때문에 현관문을 열 때마다 숨을 멈추는 습관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낡은 건물이라 그래. 예민해지지 말자. 지수의 유일한 낙은 야근 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배달원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몇 달 전 배달원이 혼자 사시나 봐요. 여자 혼자 살기엔 문단속 잘해야겠네라며 선을 넘는 참견을 한 뒤로는 공포증에 가까운 거부감이 생겼다. 그래서 지수의 배달 앱 요청 사항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었다. 문 앞에 두고 벨 누르지 마세요. 문자 남겨주세요. 이 문구는 지수에게 있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끈적하게 내리는 목요일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지수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명가 떡볶이에서 1인 세트를 주문했다. 비 내리는 날 특유의 낮은 기압 때문에 복도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주문을 한 지 40분쯤 지났을까?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소 같으면 배달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 혹은 복도를 걸어 나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3, 4분은 좋게 기다렸을 터였다. 하지만 그날은 점심도 거른 채 일한 탓에 배가 너무 고팠다. 지수는 문자가 오자마자 도어락을 해제했다. 띠리링 마이너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발만 살짝 내밀어 문 앞에 놓인 비닐봉지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다다다다다다다 마이너스. 오른쪽 복도 끝 막다른 벽 쪽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왼쪽이 아니었다. 누군가 지수의 집 문 앞 혹은 아주 가까운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지수가 문을 열자마자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지수는 소름이 끼쳐 음식을 낚아채듯 집 안으로 들였다. 문을 잠그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누구야? 배달 기사님인가? 하지만 도망치는 발소리는 너무나 가벼웠다. 구두나 운동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양말만 신거나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치는 듯한 기분 나쁜 타격음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지수는 한동안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릴 뿐이었다. 식탁에 앉은 지수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떡볶이 용기를 뜯었다.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좀 전의 발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수는 습관적으로 배달 앱을 켰다. 단골 가게 사장님께 잘 먹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라도 남기면 무서운 기분이 좀 가실 것 같았다. 그런데 리뷰창을 열자마자 지수의 눈동자가 커졌다. 자신이 주문한 가게의 리뷰 목록 맨 위에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이 있었다. 사장님 역시 맛있네요. 그런데 어제 302호 여자분은 문을 너무 빨리 열어서 아쉬웠어요. 원래는 5분 뒤에 나오시더니 오늘은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조금만 더 늦게 열어줬으면 재밌었을 텐데.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지수의 손에서 젓가락이 툭 떨어졌다. 302호. 자신의 집 호수다. 그리고 평소 5분 뒤에 나온다는 사소한 습관까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리뷰 작성 시간은 단 1분 전. 즉 방금 전 복도에서 도망쳤던 그 맨발의 그림자가 이 글을 썼을 확률이 높았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쥐고 몸을 웅크렸다. 범인은 배달 기사일까? 아니면 배달 기사가 다녀간 직후 문 앞까지 다가와 나를 기다리던 제3자일까? 지수는 홀린 듯 그 작성자의 아이디를 클릭했다. 그가 쓴 다른 리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수는 곧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남긴 수십 개의 리뷰는 음식이 아니라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204호 아저씨, 도어락 비밀번호 누를 때 손가락 모양 다 보여요. 1478. 맞죠? 411호 학생, 밤마다 이어폰 끼고 공부하면 뒤에서 누가 들어와도 모르겠더라. 조심해. 102호 할머니, 오늘 손주가 놀러 왔나 봐요. 신발장에 어린이 신발이 2켤레나 있네. 이 아파트였다. 이 미친놈은 이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관찰실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배달 음식을 시킨 사람들의 호수를 확인하고 그들이 음식을 받으러 나오는 찰나의 순간을 틈타집 안을 훔쳐보거나 복도 끝 사각지대에서 그들의 생활 패턴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누가 제 집 앞에 있다가 도망쳤고 기분 나쁜 리뷰를 썼어요 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이나 해줄까? 그때였다. 밖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끼잉 마이너스 끼잉 마이너스.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손톱으로 철문을 긁는 소리였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이어졌다. 마치 지수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즐기는 듯 했다. 지수는 결심했다.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현관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지수는 떨리는 눈으로 현관문에 달린 작은 구멍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다. 하지만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센서 등조차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때려던 찰나 갑자기 밖에서 탁 하고 센서 등이 켜졌다. 그리고 지수는 보았다. 외시경 바로 앞에 사람의 눈동자가 바짝 붙어 있는 것을. 그놈도 밖에서 외시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와 그놈의 눈이 렌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 히히. 히히. 문 너머에서 들리는 가느다란 웃음소리. 지수는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바로 112를 눌렀다. 여기 청운맨션 302호인데요. 누가 집 앞에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수의 비명 섞인 신고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이번에도 역시 엘리베이터 쪽이 아닌 복도 끝 계단실 방향이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복도를 수색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지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최근에 이 아파트에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얼굴은 못 보셨다고 하네요. 배달 앱 리뷰는 저희가 수사과에 전달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려 할 때 한 젊은 경장이 현관문 아래쪽을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지? 경찰이 가리킨 곳을 본 지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현관문 문틀과 바닥이 만나는 좁은 틈새에 검은색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끼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틈에 얼굴을 바싹 대고 오랫동안 안을 훔쳐본 것처럼.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문 옆 벽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연필로 적힌 숫자였다. 22시 05분 마이너스 완료. 23시 42분 마이너스 떡볶이. 00시 15분 마이너스 문 열림. 그것은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타임라인이었다. 범인은 오늘만 온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수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지수는 이사를 준비했다. 도저히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빼고 있을 때 관리소장이 지수를 불렀다. 302호 양반. 이것 좀 봐야겠어. 어제 옥상 창고 청소하다가 나온 건데. 관리소장이 내민 것은 낡은 가방 하나였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인화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전부 이 아파트의 여자들이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의 모습까지. 그 중에는 지수의 사진도 있었다. 그런데 지수의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청사항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지만 나는 문 안으로 갈 거야.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놀랍게도 이 아파트의 야간 경비원이었다. 그는 경비실 CCTV를 통해 입주민들의 배달 주문 시간을 확인하고 배달 기사가 떠난 직후를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었다. 그가 신고했던 신발은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제작된 고무 덧신이었다. 지수는 사건이 일단락된 후 보안이 철저한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이제는 층마다 카드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했고 복도에는 사각지대 없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수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배달 음식을 시켰다. 이번에는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문구 대신 1층 로비에 맡겨주세요라고 적었다. 잠시 후 배달 완료 문자가 왔다. 지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1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찾아왔다. 방 안으로 들어와 비닐봉지를 식탁에 올리는데 문득 봉지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영수증인가 싶어 꺼내본 지수의 손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것은 영수증이 아니었다. 손으로 삐뚤삐뚤하게 쓴 메모였다. 지수 씨, 이사간 집은 현관문 틈이 좁아서 머리카락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래도 침대 밑은 전보다 넓어서 다행이에요. 방금 사온 떡볶이 같이 먹을까요? 지수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침대 밑 어두운 틈새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